이건 불가능합니다. BBC 최고 PD가 서울에서 찍어온 단 13분짜리 영상. 방송 직후 1시간 만에 전 세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연출한 거 맞지? 불가능해. 이건 판타지야. 전 세계가 의심했습니다. 미국 CNN, 일본 NHK, 프랑스 르몽드,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서울 청계천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런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파리는 즉시 청계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뉴욕 시장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15년간 미국에서 범죄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어요. CNN과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스키드로우부터 디트로이트, 이스트사이드까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들을 취재했습니다. 2019년 볼티모어에서는 마약 거래상을 추적하다가 총격전에 휘말렸고 2021년 시애틀에서는 노숙자 캠프 화재 사건을 다루면서 3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제게 도시란 언제나 경계해야 할 위험한 정글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해 10월 어느 목요일 편집부에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동료 기자 사라가 건네준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서울 청계천 새벽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새벽 5시 서울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이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말이죠. 이건 연출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간 청년, 밤 11시에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 13분 동안 제가 봐온 모든 도시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편집장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로렌스, 이 서울 영상 어떻게 생각해? 분명 조작이거나 특별히 안전한 구역을 골라 찍은 거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BBC와 로이터에서 팩트체크를 마쳤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고.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런던 시장이 서울 청계천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뉴스였어요. 이어 파리 시장, 뉴욕 시장까지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범죄 전문 기자로서 확신했습니다. 새벽에 여성 혼자 조깅? 그건 뉴욕에선 자살행위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취재했던 모든 도시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브롱크스에서는 해가 지면 경찰도 순찰을 꺼려 했는데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밤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보겠습니다. 이 청계천의 비밀을 파헤쳐보죠. 편집장의 승인을 받고 서울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15년 취재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인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카르텔 잔당들, 멕시코 후아레스의 마약 전쟁, 이탈리아 나폴리의 카모라 조직까지.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도시가 클수록 위험하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범죄율도 높아진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뒷받침하는 사실이었거든요. 뉴욕 맨해튼의 심야 강도율, 런던 이스트엔드의 칼부림 사건들, 파리 방리회의 폭동들. 모든 대도시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는 더욱 그랬어요. 제가 2018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오후 8시만 되면 상점들이 철판으로 문을 막고 거리는 텅 비었죠. 경찰조차 2명씩 짝을 이뤄 순찰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계천 주변의 범죄 통계부터 조사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실제 치안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새벽 조깅이 정말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 기자 톰이 물었어요. 마이클, 혹시 정말 안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톰, 자네도 15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잖아.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서 새벽에 여자가 혼자 뛸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반문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뉴욕 센트럴파크도 해 떨어지면 출입금지인데.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청계천은 철저히 통제된 쇼윈도 같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사복 경찰들이 24시간 순찰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관광 홍보를 위해 만든 가짜 영상일 수도 있었고요. 북한도 평양을 천국처럼 포장하는 선전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내겠어. 청계천의 거짓말을 폭로해주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청계천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현지 가이드 김 씨를 만났습니다. 청계천에 가보고 싶습니다. 특히 밤에 말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김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에요? 왜 굳이 밤에 가시려고 하시죠? 그 유명한 안전함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럼 11시쯤 가보세요. 그때가 가장 사람 많거든요. 김 씨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1시에 가장 사람이 많다고요? 뉴욕이었다면 11시면 이미 모든 공원이 폐쇄될 시간인데 말입니다. 저녁을 먹고 밤 10시 30분, 저는 혼자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장비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관광객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 구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3355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젊은 커플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고 벤치에서는 60대 남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 20대 여성들도 보였어요.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청년이 노트북을 벤치에 두고 편의점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5분 정도 지켜봤는데 정말로 아무도 그 노트북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목격했던 밤 풍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서는 해가 지면 상점들이 철문을 내리고 거리에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보인다면 그건 위험 신호였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찰의 그림자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CCTV가 얼마나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CCTV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앞을 지나간 한 여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관찰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주고받더라고요. 이건 내가 알던 도시의 법칙과 다르다.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청계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간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청계천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 속 새벽 조깅이 정말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자. 새벽 5시에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운동복을 입고 갔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호신용품도 챙겼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하자마자 제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대부분 혼자였어요. 40대 여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혼자 뛰어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여기가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한데. 정말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잖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히려 새벽이 더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새벽 5시에 혼자 나다니는 건 자살행위였거든요. 조금 더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60대 남성은 5년째 새벽 운동하는데 사건 사고 한 번 본 적 없다고 했어요. 30대 여성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0대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요. 낯선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서로를 지켜준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저기 보세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봤더니 한 청년이 벤치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 아이 매일 밤 12시에 와서 새벽 6시까지 자고 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접근하면 바로 깨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실제로 그 말을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벤치에서 자고 있는 청년에게 접근했어요. 순간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그 남성은 청년을 깨워서 감기 걸리겠다며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운동을 계속했어요. 와,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할머니가 말한 서로를 지켜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경계심이 아니라 배려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운동하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지나갔어요. 마치 하나의 큰 동네 공동체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청계천이 그렇게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운 좋게 평화로운 순간만 본 걸까요? 기자로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 저는 의도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갑에 현금 50만 원을 넣고 청계천 벤치에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1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5분 후 산책하던 젊은 남성이 지갑을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역시 가져갈 거야. 하지만 그 남성은 지갑을 열어보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 것 같아서요. 20분 후 저는 연기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혹시 지갑 못 보셨어요?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남성이 지갑을 건네며 웃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갑을 확인해보니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대로였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빠르죠. 떨어뜨린 곳 근처에서 찾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저는 더 과감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을 벤치에 놓고 30분간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제 폰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핸드폰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아, 주인 오셨네요.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여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일까 싶어서 저는 더욱 극단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떨어뜨리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거예요. 돌아와 보니 한 대학생이 제 봉투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인 기다리는 거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오래 기다렸던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지갑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이렇게 지켜줘서 찾았거든요. 대학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상황 실험도 해봤습니다. 동료 기자에게 부탁해서 가짜 시비를 걸어보게 한 거예요. 제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10초도 안 되어서 5명의 시민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어요. 가해자 역할을 한 동료는 당황해서 연기였다고 실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경찰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본능적인 연대감이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종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청계천 담당 김정호 경위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청계천 치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경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키죠. 무슨 말씀이세요? 청계천에 배치된 순찰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 교대 2명입니다. 8km 구간을 2명이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김경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뉴욕 센트럴파크는 같은 구간에 24시간 20명 이상이 근무하거든요. 그럼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구간에 80대 정도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김경희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죠? 김경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15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는데 청계천만큼 신기한 곳은 처음 봅니다. 500만 서울 시민이 모두 자율방범대원 같아요. 청계천으로 돌아가니 김경희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초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계천 입구 근처 치킨집 사장 박 씨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밤늦게까지 영업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요. 오히려 손님들이 제 가게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오면 바로 신고해 주시거든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리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먼저 나서서 진정시켜줬어요. 경찰 부를 필요도 없었죠. 청계천 중간 지점에서는 자율방범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70대 이종수 씨는 은퇴한 군인이었어요. 매일 나오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서 나와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다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고요. 옆에 있던 전직 교장 선생님 윤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데이트도 하고 운동도 해요. 그게 보람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청계천 상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 정 씨는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만 해도 걱정이 많았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범지대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보게 되니까요.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발을 못 붙이게 되더라고요. 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만든 거였어요. CCTV 500대가 아니라 시민 500만 명의 눈이 진짜 보안 시설이었습니다. 제 청계천 취재 기사가 CNN에 보도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댓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짜 뉴스 아닌가? 한국 정부가 조작한 것 같다. 너무 완벽해서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BBC, NHK, 르몽드, 가디언 등 주요 언론사들이 합동 검증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도 가이드로 참여했어요. 영국 BBC의 사라 존슨 기자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여기서 새벽에 여자가 혼자 뛸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일주일간의 검증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험했어요. 분실물 실험, 위험 상황 연출, 심야 안전도 조사까지. 프랑스 르몽드의 피에르 기자는 가장 회의적이었습니다. 파리 생강변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피에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새벽 4시에 청계천을 걸으면서 70대 할아버지와 30분간 대화를 나눴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파리였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피에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NHK의 다나카 기자는 도쿄와 비교했어요. 도쿄도 안전하다고 자부했는데 청계천은 차원이 달라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수준이 놀랍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검증단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사실이다. 이 발표가 나가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청계천은 인류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선언했죠. 실리콘밸리 CEO들도 줄을 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아닌 신뢰가 만든 안전. 청계천에서 미래를 봤다. 가장 놀라운 건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런던이 첫 번째로 청계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템스 강변을 24시간 개방하고 시민 자율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6개월 후 사디크칸 런던 시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간 범죄율 30% 감소, 여성 조깅 인구 200% 증가. 파리도 뒤따랐어요. 세느 강변의 야간 개장 시간을 늘리고 시민 가디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니달고 시장은 파리 지행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뉴욕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 다리 아래 공간을 청계천 스타일로 조성했어요. 처음엔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3개월 만에 뉴욕 시민들의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LA 이야기였어요. 그 유명한 스키드로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인타운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계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녁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 범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CNN은 이를 스키드로우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1년 전 그토록 의심했던 청계천이 이제는 전 세계 200개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신뢰가 만든 안전이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심하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청계천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새벽 5시 익숙해진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여전히 수십 명이 운동하고 있었고 벤치에서 책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외국인 기자분. 작년에 만났던 70대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청계천을 세계에 알려주신 분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작년에 인터뷰했던 분들도 계셨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어요.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이클 씨 덕분에 우리 청계천이 유명해졌어요. 치킨집 사장 박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아름다운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종수 씨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모두 청계천의 안전함을 보러 오죠. 그럼 더 바빠지셨겠네요. 바쁘긴 하지만 좋아요. 우리 청계천 자랑할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이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면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봤습니다. 제 기사 이후 전 세계 200개 도시가 청계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성공률은 70% 정도였습니다. 실패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시설부터 만들려고 했다는 것. CCTV를 늘리고 경찰을 배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반대로 성공한 도시들은 청계천의 진짜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런던의 템스 강변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제임스 윌슨이 지난주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처음엔 우리도 기술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배웠죠. 답은 시민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시카고에서 온 편지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사우스사이드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을 시작했고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종로경찰서에 들렀습니다. 김정호 경위를 다시 만났어요. 1년 사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치안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김경희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우리 청계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래서 더 소중히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의 설명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년간의 추적 보도를 마무리하는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계천이 세상에 남긴 교훈 마이너스 안전은 경찰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청계천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당신의 도시도 청계천이 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범죄만 쫓아다녔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서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청계천에서 배웠거든요. 청계천이 보여준 건 간단한 진실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